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여러분들. 자, 오늘 하루도 다들 잘 보내셨나요? 별로 쉰 것 같지 않은데도 벌써 주말이 지나가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벌써 3월이 끝나가고 있죠. 오늘을 제외하고 이틀만 지나면 이제 4월이 시작합니다. 오는 4월에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바 모두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내용은 고위공직자가 가장 많이 산 주식, 공룡 플러스 로봇을 하니까 남자들이 미쳐 날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고요. 2분기 코스피가 상승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 마지막으로 연기금 아직 더 판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시황정리 3프로TV 경제뉴스 10분 정리, 2021년 3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자, 오늘의 코스피와 코스닥을 보면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0.16, 그 다음에 코스닥은 마이너스 0.27, 둘 다 약보합으로 마감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열심히 엄청나게 매도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 주체는 개인이 대부분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외국인이 조금 더 거둔 것을 확인할 수 있군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은 거의 비슷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매동을 보시면 연기금이 매도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이런 뉴스가 있었죠.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서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몇 프로 정도 더 많이 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허용 범위를 늘린다라는 기사를 전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말에 뉴스가 나왔죠.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 확대 여부 선거 뒤로 결정을 미뤘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지금 운영 정책 그대로 지속을 하겠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지금 기계적으로 매도해야 되는 물량이 상당 부분 남아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 비중 확대 여부가 미뤄졌으니까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연기금은 판다. 앞으로도 조금 더 팔 것 같군요. 자, 오늘의 특징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미디어가 28% 정도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가 근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대원미디어가 왜 이렇게 좋은가를 봤더니, 자, 오른쪽에 보시는 이것 때문에 요즘 흐름이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포스터를 보시면 뭐 같나요? 맞습니다. 공룡이죠, 공룡. 그런데 조금 더 깊게 보자면 뭔가 좀 각이 져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여기도 각이 져 있고 여기도 각이 져 있고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겁니다. 로봇입니다. 로봇. 그런데 이 로봇이 그냥 공룡 로봇이 아니라 살아있는 공룡에다가 그 위에 로봇 갑옷을 입힌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어린 남자애들과 그 다음에 성인 남성도 좋아하는 공룡 플러스 로봇을 합쳐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난리라고 합니다. 자, 관련 기사를 보시면은 용갑 합체 아머드 사우루스는 파워레인저나 마블 시리즈와 같은 특수 촬영물 SF 드라마다. 그리고 그 타겟팅은 초등학생이 주요 타겟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타겟팅이 조금 넓어졌죠. 성인 남성들도 이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 DNA 복제 기술로 부활시킨 공룡의 주라기 공원이 생각나는군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메카닉 로봇을 결합해서 외계 세력의 침공에 대항한다는 스토리다. 남자들이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올해 글로벌 방영을 목표로 방송국 등 콘텐츠 유통 배급 사업자들과 계약 논의를 진행 중이며, 투자자들은 글로벌 OTT 업체인 넷플릭스 등과 협의 진행 여부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원미디어 관계자는 넷플릭스에도 제안을 해둔 상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즌1은 거의 다 완성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시즌2도 초기 작업을 들어갔다라는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길이 또 이 콘텐츠가 나오게 되면 꼭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원미디어뿐만 아니라 콘텐츠에 관련된 기업들이 전부 다 흐름이 좋았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또 6% 넘게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 반면 YG엔터는 마이너스 0.4%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두 부분, 얘는 왜 올랐고 얘는 왜 빠졌는지 그 부분 또 뉴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뜨거웠던 게 바로 이거였죠. 조선이었습니다. 그 조선에 관련된 기업인 동성화인텍과 삼성중공업이 이번 주에도 뜨거운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특징주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이 두 기업이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 이렇게 보이시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기가 떨어지는 칼날,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색 양봉이 나오고 바닥을 다지는 게 보입니다. 이런 흐름의 매수를 진행하면 조금 더 안전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셀트리온 둘 다 그런 흐름을 거치고 난 다음 다시 이렇게 재차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이오 기업들, 여기 아마 보시다시피 쭉쭉 내려가는 흐름, 그러니까 안 좋은 흐름이 계속 나왔었죠. 하지만 이번 기회로 쭉쭉 올라가서 다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3%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출렁일 때가 기회다. 3천에 들어간 개인들 변동성 강한 2분기 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 이 영상은 어떤 분이 보셔야 되는가? 일단 내용을 보시면 코스피 3000 위에서 항상 개인들이 많이 샀다라고 저 기릿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갑자기 올려줄 이유가 있을까? 라는 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윤지호 센터장님의 생각은 이제 주가 상승은 당분간은 어려운데, 그렇다면 지금 뭘 사야 될까? 그런 시각을 전해 주시고요. 그 다음 플러스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장세가 좀 불안하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사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시각이 무조건 정답이다 라는 말은 당연히 없겠죠. 항상 절대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이것은 참고만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경제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방 보이십니까? 이 가방이 에르메스가 올해 중 내놓을 버섯으로 만든 가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과 껍질 스니커즈, 버섯 핸드백, 에르메스도 나선 비건 패션 뜬다 라는 기사인데요. 자, 과거에는 레자라고 불리며 짝퉁 가죽 취급을 받던 인조 가죽을 활용한 제품을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이 속속 내놓고 있다. 가축 복지와 친환경을 생각한 비건 레더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에는 짝퉁 가죽이라고 불리는 레자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가죽보다 못하다라는 시각이 많았죠. 하지만 요즘에는 진짜 가죽은 오히려 쓰지 않고 레자라고 불리는 짝퉁 가죽을 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28일 패션 업계에 따르면 에르메스는 비건 레더를 비용한 빅토리아 백을 올해 안에 출시할 예정이다. 이 가방은 버섯 소재로 만든 비건 레더를 활용하며 예상 가격은 기존 빅토리아 백 라인과 비슷한 약 600만 원이다 라고 하고 있군요. 버섯으로 만든 가방이 6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방은 버킨백이나 캘리백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축에 속한다라고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이 가방이 저렴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방이 뭐냐? 버섯 뿌리에 곰팡이 균사체를 기존 가죽과 비슷하게 만든 것이며 동물 가죽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어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에르메스는 마이크워크스와의 독점 계약으로 앞으로 3년 동안 에르메스 장인이 마이크워크스의 비건 레더 소재를 활용한 제품을 만들 계획이다. 그리고 에르메스뿐만 아니라 의류 브랜드의 이 같은 노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모피 코트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 200마리의 밍크 가죽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전 세계 동물보호단체들을 통해 알려지면서 명품 브랜드들은 앞다퉈 밍크 가죽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리고 국내 기업인 한섬은 올해부터 재고 의류 폐기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폐기할 재고 의류를 재활용 업체에 넘기면 고온과 고압으로 성형해 친환경 인테리어 마감재로 만든다. 한섬은 이 같은 방식으로 매년 약 144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친환경의 바람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에도 불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군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조선구마사 조기 종영 여파. 조선구마사 기억나시죠? 역사 왜곡 동북공정에 관련이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가 조기 종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드라마가 갑자기 사라지게 되었으니까 그 드라마를 제작한 기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기업인 YG와 SBS가 시총이 700억이 날아갔다는 소식입니다. 역사 왜곡 논란에 있는 드라마 조선구마사와 관련된 YG엔터, 그 다음에 SBS 등 종목 시가총액이 700억 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중국 관련 문화 엔터테인먼트 종목에 대한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SBS에서 조선구마사 1회가 방영된 지난 22일 두 회사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원이었는데 26일에는 1조 2천억으로 감소했다. 이 기간 YG엔터는 5.6%, SBS는 5.2% 각각 하락했으며 YG엔터 자회사인 YG플러스도 2% 하락하면서 시총이 101억 원 줄었다. 같은 기간 엔터테인먼트 대장주의 빅히트는 5.2%, JYP 같은 경우는 0.8% 각각 오른 것과 대조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제일 처음에 조선구마사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가 이때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빠르게 뉴스를 보고 그 다음에 정확한 판단을 했다면 이렇게 하락을 피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기린이분들이 앞으로 투자를 진행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기업에서 갑자기 노이즈나 아니면 리스크가 발견이 되었다면 그때 아유 뭐 별일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비관적으로 혹시 이것 때문에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 소나기는 피하자라고 결심하셨다면 전부 다 매도하기는 좀 애매하겠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은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떨어졌다. 그 다음에 그 떨어진 이유가 곧 해소가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평단가를 낮추면서 매도를 했던 그 물량 다시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별일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갑자기 주가가 쭉 올라가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멀리 보면은 소나기는 피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앨런 머스크 테슬라 애플 제치고 세계 최고 기업 될 것. 그런데 그 말을 어디서 했을까요? 자기 트위터에서 말을 했는데요. 자, 앨런 머스크는 지난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테슬라가 몇 개월 안에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트위터에 게재하고 이로 인해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2018년 3분기에 상장을 폐지하고 한 주당 420달러에 매입해 개인 회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트위터에 게재했다. 그런데 그건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그 후 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 공시로 2천만 달러 벌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이 정보의 게재로 테슬라의 주가는 6%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는 또 이상한 트윗도 하나 날렸죠. 2020년 5월 테슬라의 주가가 너무 올랐다고 트위터에 갑자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가장 잘하는 CEO가 아유 우리 회사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라고 말하니까 주가는 당연히 10% 폭락을 했겠죠. 그리고 앨런 머스크는 이외에도 비트코인의 가격에도 영향을 주는 트위터를 남기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신의 말 한마디로 엄청난 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말에는 조금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머스크 트윗 때문에 이익을 보는 사람도 당연히 존재하겠지만 그 반면 당연히 손실을 보는 사람도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 글로벌 OTT 등 이딴 해외 러브콜 작년부터 계속 이어지는 그 뉴스군요. 자, 신한금융투자는 스튜디오 드래곤의 1분기 연결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증가한 1288억 원, 영업이익은 25% 늘어난 14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 홍 연구원은 빈센조의 시청률이 11%를 웃돌면서 흥행몰이를 지속하고 있고 해외 유통 매출액은 13% 증가한 597억 원이 기대된다며 넷플릭스는 물론 글로벌 OTT로의 판권 판매가 빠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국내 광고 경기 회복과 킬러 콘텐츠 덕분에 PPL 수익도 증가하는 등 이익률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글로벌 OTT의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그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들은 당연히 덕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해외로부터 러브콜이 잇따르면서 성장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중국 사업자들은 본토에서의 경쟁을 위해 스튜디오 드래곤의 구애를 지속하고 있다며 제한적 중국 수익만 가세해도 연간 700억에서 800억 가량의 이익 창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자,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바닥을 다지고 다시 재차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롯데칠성 올해 1분기 깜짝 실적 기대라고 하는데요. 자, 하나금융투자는 29일 롯데칠성에 대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급 실적이 기대된다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6만원을 모두 유지했다. 자, 롯데칠성의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1.4%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285%나 급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나금투에서는 음료 매출은 지난해 역기조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물류 효율화 등 비용 절감으로 손익은 전년 수준을 시현할 것, 그리고 플러스 탄산음료 판가 인상 효과는 2분기부터 반영되며 그 다음에 이익 개선 효과는 연간 200억가량으로 추정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류 매출은 전년 기저 및 신제품 클라우드 생 판매 호조 덕분에 전년 대비 16% 증가할 것이라며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고 연간 추정치도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주류 규제 완화 정책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는 평가이며 심연구원은 지난해 맥주 가동률은 약 20%밖에 안 됐지만 올해는 가동률 상승이 예상된다며 곰표 밀맥주 위탁 생산도 내달부터 본격화될 것이고 관련 매출 기여는 연간 약 3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망이 나오고 이런 리포트가 나오니까 롯데칠성이 쭉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롯데칠성 가지신 주주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에즈 운하 막히자 HMM 46년 만에 희망봉 5회 결정이라는 기사인데요. 자, 이집트 수에즈 운하 사고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최대 원양 컨테이너 선사인 HMM이 선박 4척을 남아프리카 공화국 희망봉 노선으로 우회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아프리카를 이렇게 뺑 도는 그런 노선을 선택했다는 소식이죠. 자, 희망봉을 돌게 되면 약 9,000km를 더 항해해야 하기 때문에 평균 7일에서 10일 더 소요된다. 수에즈 운하가 막혀 희망봉을 돌아 이동하는 사례는 1973년 욤키푸르 전쟁으로 2년간 수에즈 운하가 막힌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가장 먼저 수에즈 운하 진입이 막혔던 HMM 그단스크호는 인근 해상에 나흘째 대기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도착했으니까 그 번호표를 미리 뽑아놨겠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자, 저거 도나 그냥 여기서 기다리나 비슷할 것 같아. 그럴 거면 그냥 기다리자 라는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HMM은 지난주 금요일날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고위공직자가 담은 인기 주식 2위는 카카오, 3위는 현대차, 1위는 당연히 삼성전자죠. 자, 보시면은 삼성전자, 카카오,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 셀트리온, SK하이닉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뭔가 생각해 볼 게 있죠. 맞습니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완전 개미 그 자체군요. 고위공직자 하면은 뭔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러나 고위공직자도 똑같은 개미일 뿐이었다. 그리고 플러스 고위공직자들도 악재 앞에서는 개미처지였다. 지난해 11월 거래 정지를 당한 신라젠 주주도 21명이나 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저기릿은 이 기사의 제목을 보고 잠깐 고위공직자면 좀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 하고 들어갔지만 내용을 보고 나서 야, 역시 개미는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 출근 잘하셨나요? 힙부연 출근길 중국발 황사의 미세먼지 농도
최악이라는 소식입니다. 이번 황사는 지난 26일 중국 내몽골 고원과 몽골 고비 사막 등에서 발원한 것으로 북서풍을 타고 전날 밤부터 한반도에 유입됐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늘이 누렇게 보이고 차량이나 시설물에 먼지가 쌓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지금 마스크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갤럭시 S21의 힘, 삼성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1위 복귀했다는 소식이죠. 잠깐만, 키리님 복귀라니요? 그럼 원래 1위가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작년 말 그리고 올해 1월에는 애플에게 1위를 뺏겼었죠. 하지만 이제 다시 회복을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지난달 삼성은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2,400만 대를 판매 23%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애플로 2,300만 대 22.2%,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위는 샤오미 11%, 쭉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비보, 오포는 거의 3, 4, 5등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지난달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고 코로나19 이전이 2019년보다는 12% 늘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요. 삼성이 예년보다 이르게 갤럭시 S21을 출시한 역량으로 분석된다. 그러니까 신제품을 좀 빨리 출시했으니까 그 역량이 끼쳤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아까 보시다시피 애플의 판매 증가 폭이 커 1위 입지는 다소 위태롭다. 삼성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월에도 애플에 밀려서 스마트폰 판매 1위를 내줬으며 애플의 지난달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74%나 급증했고 2019년 2월보다는 35%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사의 제목을 보고 나면은 우리나라 스마트폰이 역시 세계 1위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야,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야, 이거 진짜 2등으로 밀려나는 거 아닌가? 1등은 애플이 확실하게 차지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좀 중요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지루한 코스피 잊어라. 2분기 반등 상승 시그널은 포착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자, 코스피가 강력한 무기 펀더멘탈을 장착하고 2분기에는 상승장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세계 시장의 물가와 금리 상승 부담 리스크를 압도하는 경제 기업 이익 성장 등의 모멘텀이 유입되면서 2분기 코스피의 상승 탄력은 예상보다 강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자, 코스피 이익은 사상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FN 가이드에 따르면 코스피 기업의 올해 영업이익 순이익 전망은 현재 기준 각각 185조 원, 130조 원을 넘어섰다. 이미 코스피의 기업 이익은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동반 경신 중이다. 그래서 경기 회복, 업황 개선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기대가 가세한 영향이라고 하고 있으며, 그러나 다만 2분기에도 부침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한국 증시 역사에서 강력한 대세 상승장은 1986년에서 1989년, 2003년에서 2007년 두 번 나타났는데 이때까지 모두 4개월 동안 15% 이상의 하락세를 보인 후 올랐다며 2분기 중반까지 조정을 이어가다가 각국의 부양체 효과를 토대로 강력한 상승장이 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나라 실적 괜찮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흐름이 조금 안 좋지만 4월에서 5월 정도가 되면은 흐름이 좋아질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군요. 정말 그 말대로 이제 한 달 정도만 박스피가 이어지고 쭉쭉 올랐으면 좋겠군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넥슨 해외 완구 엔터 기업에 1조 원을 투자했다는 소식인데요. 그런데 이 투자가 성공적이라는 소식입니다. 자, 넥슨이 밝힌 투자연과 주요 투자처에 따르면 넥슨은 지난해 4분기 기준 8억 7,400만 달러, 하나 약 9,870억 원, 1조 원에 가깝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조 원 정도의 투자를 진행했는데, 그런데 현재 미실현 이익 2억 7,900만 달러, 하나 약 3,100억 정도를 이득을 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투자군요. 거의 30% 정도의 수익을 거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넥슨은 투자사에 대한 인수 및 경영 참여는 계획이 없고 그냥 우호적 투자자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또 장기적 관점에 파트너십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웬 마온이 넥슨 대표이사는 장기간 글로벌 IP를 개발하고 성장시켜온 회사에 대해 투자를 진행했다며, 일방향적 경험에서 양방향으로 변화 중인 글로벌 엔터 시장에서 각각의 피투자사들의 성장 잠재력은 무궁무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1조를 투자해서 3천억을 벌 수 있다면 본업보다 잘한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자, 오늘의 경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공부도 재밌으셨나요? 항상 같이 공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또 양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